그리고 지금 황금똥을 누는 아이입니다. 양귀비대 너 먹였다. 뭐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후보자께서는 세세한 에피소드는 잘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가 병에 잘 걸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보시죠. 19대 국회보입니다. 19대 국회보 2013년 5월 달에 생후 3일 단식, 100일 동안 빨개벗겨 두는 것 등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남양주 병에 출마하셨을 때 지역 커뮤니티, 거기에도 황금빛 똥 누는 아이 저자 이력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후보께서 아이들 위한 선한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틀린 건 틀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소아과 전문의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재임 중에 책 내용도 온거하시고 홍보수단으로도 활용하시고. 근데 이게 국회의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이게 부합하냐. 근데 후보께서는 기억 안 난다. 라는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하시는 것 아닌가. 워낙 그쪽 분야의 일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까지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시고 자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책은 팔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아직도 계속 서점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최근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는 제가 둘째 아기를 키운 자연육아 민간요법 육아의 기록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그 방법대로 키우는데 핵심 골격은 가능하면 젖 먹여서 키우자, 가능하면 우리 음식으로 키우자가 핵심 골격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두 가지. 아까 제가 그 책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작은 에피소드 우리 애가 막 설사할 때 그 부분이 진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랜 일이라는 답은 저보고 국회에 가서 기자의 질문이 국회에 가서 그거를 입법화하겠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일을 그만둔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입법화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저는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의 전통요법 정신을 지금도 존중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시민운동가였습니다. 월간 말지 기자로 출발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냈고 안티조선운동과 언론개혁운동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과방위원장이 됐을 때에도 그의 경력에는 늘 언론운동의 데모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최민희 의원의 이름표를 단 관계자가 취재 중인 오마이TV 카메라를 종이로 가렸습니다. 물론 최민희 의원실은 연설 취재를 막은 것이 아니라 보좌진 얼굴을 촬영하려고 해서 막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민희 후보가 할 말은 간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 취재의 자유를 침해한 일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 그런데 나온 말이 뭡니까?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닙니다. 기자의 과거 직장을 끌어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카메라를 왜 막았느냐인데 갑자기 당신 조선일보 출신 아니냐라고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오마이TV가 이를 두고 기자에게 주홍 글씨를 새겨서 취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행위라고 반발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최민희 의원의 언론 시민운동 경력을 스스로 부정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자유란 내가 좋아하는 언론의 자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조선일보 출신이면 어떻고 한겨레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취재가 부당했다면 취재 행위로 따지면 됩니다. 기자의 출신지를 캐서 낙인 찍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언론 운동가들이 평생 비판해온 권력의 언론관 아닙니까? 더 답답한 것은 이런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당시 최민희 의원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이 발언과 관련한 모욕 혐의를 불송치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형사 처벌 여부가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상대의 뇌 구조를 평가하는 언어가 민주적 토론의 언어냐는 것입니다. 그 이진숙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과방위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최민희 등 민주당 의원들의 도를 넘는 그리고 불필요한 정치 공세로 우파 쪽에서는 영웅이 됐어요. 예, 이진숙을 출세시킨 데 한 몫을 하신 겁니다. 같은 해에는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면 될 일을 상대가 살아온 북한 이력까지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지난해에는 국정감사 기간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제에서 열고 피감기관 등의 화환과 축의금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해명이 이어지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같은 시기 MBC 업무보고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다가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했고 이 역시 나중에 과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축구협회 청문회에서는 또 한 번 황당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유튜브 쇼츠의 자막을 근거로 선수 교체 문제를 추궁했는데 현장 당사자가 그 선수가 아니었다라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국회다, 위증하면 안 된다 압박하다가 결국 나온 질문이 그런데 왜 졌어요? 이거였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동네 축구 뒤풀이도 아니고 틀린 쇼츠 영상을 틀고 증인을 압박한 다음 그럼 왜 졌냐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전국에 중계된 것입니다. 이 일련의 장면들을 관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했느냐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사과할 때는 사과하면 됩니다. 사실이 틀렸으면 고치면 됩니다. 보좌진이 잘못했다면 경위를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비꼬고 상대에게 다른 딱지를 붙이고 본질과 관계없는 문제를 끌어와 전선을 바꾸면 이게 온당한 태도입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거는 또 물타기 아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최민희 씨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2030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말 내로남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으로 또 확장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2030 이탈을 심각한 문제로 진단하고 있고 이번 취재 방해 논란을 비판한 청년 정치인 역시 이런 걸 보면서 청년들이 내로남불이라고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30이 최민희 의원을 조롱한다면 단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쇼츠 하나 잘못 보고 질문한 것 때문만도 아닐 것입니다. 자신은 남을 매섭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심판받을 때에는 기준이 달라지는 모습, 권력을 비판할 때와 권력을 가졌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끌어와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공격하는 낡은 정치 문법이 조롱받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고 지도부에 앉히는 것이 정말 민주당의 길입니까? 정권을 재창출하고자 하는 정당의 갈 길입니까? 과거 언론개혁을 위해 싸웠다는 경력이 오늘의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면책해 주지는 않습니다. 민주화운동 경력도 시민운동 경력도 강성 지지층의 박수도 정치인의 현재를 보증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합니다. 언론 자유를 말해온 사람이라면 카메라 앞에서 더 절제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말해온 사람이라면 반대자를 더 존중해야 하며, 개혁을 말해온 사람이라면 자기 편의 잘못에 좀 더 냉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2030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면 청년 최고위원 자리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편의 내로남불부터 끊어내는 것입니다. 최민희 후보의 문제는 최민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정치를 보고도 표를 몰아주는 당원 문화,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눈 감아주는 팬덤 문화가 민주당을 늙게 만듭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뼈아프게 맹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편의 잘못을 꾸짖지 못하는 정당은 남의 잘못을 꾸짖을 자격도 잃게 됩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온 야채수. 자, 영상 보셨습니다. 정성껏 가꾼 제주 유기농 야채로 만든 늘온 야채수. 요즘 폭염 때문에 아침마다 피곤하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찾으시던 분들 계시죠? 속 쓰리고 몸만 찬물에 겉도는 느낌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제 커피 대신에 늘온 야채수로 아침을 바꾸어 보세요. 에비앙급 제주 용암 해수에 100% 유기농 야채를 담아서 무더위에 빠져나간 미네랄과 영양을 꽉 채워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준비했던 4차 물량이 전량 완판됐습니다. 지금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지만 주문량이 폭주해서 지금부터는 8월 17일부터 순차 발송되는 긴급 5차 예약 판매로 진행됩니다. 5,000원짜리 아이스 커피 딱 한 잔만 아껴보세요. 하루 단 1,800원이면 속 쓰린 커피 대신에 매일 아침 속 편하고 활기찬 하루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5차 물량도 언제 마감될지 모릅니다. 화면 보고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예약 순서부터 확보하시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늘온 야채수 기억하셨다가 차 멈추고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늘온 받아보실 우리 식구들끼리 다 함께 늘온 건배를 나누도록 하죠.